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했던 외분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계 이등분선 문제하고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닮음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삼각형 A, B, C에서 각 A를 2등분하는 어떤 이 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왼쪽 변 AB 대 AC의 비율과 DB 대 DC의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게 즉 왼쪽 AB 대 AC의 B하고 D에서 B, DB, 그 다음에 DC의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게 각 이등분선 정리입니다. 이제 닮음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면 요 내용 가지고 일단 오늘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좌측에 있던 이 AB가 예를 들어서 10이고 여기 AC가 예를 들어 6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10대 6 이때 DB가 5라고 한다면 여기가 10대 6이니까 얘도 10대 6, 즉 5대 3이 돼야 돼서 결국은 이 DC의 길이가 3cm가 나온다라는 게 각 이등분선 정리의 어떤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면 300번에 보면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직각삼각형이 일단 피타고라 정리가 먼저 떠올라야 될 테고요. A, B, C에서 특별하게 해서 각 B를 이등분해야 각 B를 이등분해서 각 이등분 요 점을 D라고 합시다. 얘가 6이래요. 여기가 10이래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BD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시오가 이제 최종 목적이긴 한데 일단은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여기가 6이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 합해서 얘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요 길이는 지금 8이 나와야 되겠네요. 8이. 자, 그다음 이제 각 이등분선 정리를 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자면 각의 이등분, 이 각의 이등분선을 기준해서 이 변과 이 변이 지금 10대 6입니다. 10대 6.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볼까요? 여기를 x라고 볼까요? x라고 보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8-x가 되겠죠. 지금 무엇을 쓸 생각이냐면 각 이등분선 정리를 먼저 쓸 겁니다. 각 이등분선 정리를. 그래서 10대 6은 8-x 대 x가 돼서 내역이고 48-6x는 외형이고 10x가 되고 결국 16x 이퀄 48이 돼서 x는 3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x가 3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x까지 3 나왔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가 3이야, 여기가 6이야. 그럼 최종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 길이가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얼마 나옵니까? 루트 36 9니까 루트 45가 돼서 정리되면 3루트가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각 이등분선 정리의 하나의 예시는 이제 중학교에서 했던 이 도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한번 접목시켜 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05번에 또한 A점 좌표, 좌표 축을 생각하겠습니다. A 좌표가 1,4야. 그 다음 B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에 C 좌표가 5,1이야. 이랬을 때 삼각형 ABC가 있는데 특별하게 각 A를 이등분해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했습니다.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도형이 됐던 길이가 특히 이제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은 해석을 하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모두 해석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각도 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하지만 각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넓이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아무튼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이 길이가 이 1,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사이의 길이가 x좌표 차 5니까 5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가 10이니까 12의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루트 169가 되네요. 13이 되네. 13. 그 다음에 요 길이가 x좌표의 차에 4니까 4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그 다음 y좌표의 차가 3이니까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25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나오네.
자, 이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물론 이 길이도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 길이도. 자, 이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9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9의 제곱. 그래서 얼마냐면 9루트 2가 나오네. 여기가 9루트 2.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 이 D의 좌표인데, 이거 무슨 사실 쓸 거냐면, 이제는 여기가 각이 등등한 사실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좌측 선분 길이가 13이고, 우측 선분 길이가 5니까, 혹시나 뭐 여기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럼 여기는 9루트 2 마이너스 x가 돼서 분명히 x 대 9루트 2 마이너스 x 값이 13대 5다라는 사실을 쓰게 되면 물론 이 길이 x값 길이 구하게 되고 그 길이가 여기서 구할 수 있게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즘에 좌표니까 이 점의 좌표가 굳이 이 길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연놈과 연놈이 지금 몇 대 몇이 돼야 돼? 여기가 좌측과 우측이 13대 5니까 여기도 1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대 5.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DB와 DC가 바로 13대 5라는 사실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걸 D라고 하는 놈은 D는 B와 C를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어디에 존재해? 안쪽에 존재해. BC의 선분 안에 존재하지. 13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분점이라고. 따라서 결국은 D라고 하는 놈은 BC의 13대 5 내분점을 보시면 돼요. 자, 13대 내분점 보겠습니다. 13대 5니까 X좌표 구할 준비. 13 플러스 5분의 13 플러스 5 Y좌표 구할 준비. 내분점이니까 13 플러스 5 13 플러스 5. 자, 이 13에 곱해지는 값이 뭐가 곱해져요? C의 좌표가 13에 곱해지는 좌표, 13에 곱해지는 값이 여기에 바로 C의 좌표가 곱해집니다. C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5,1이죠. 여기가 5,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5에 곱해지는 값이 B의 좌표가 곱해져야 되겠죠. 5에 곱해지는 값이 B좌표. B좌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자, 요 내용을 정리해주면 여기에 지금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D좌표는 B와 C의 13대 5 내분점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분점을 이용해서 분점 공식을 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다 요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서 다른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으로 가서 지워봅시다. 자, 평행사변 중에서 평행사변의 어떤 정의하고 성질을 살펴보면 평행사변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주보고 있는 두 변, 즉 대변이라고 하죠. A, B, C, D에서 두 변이 서로 평행하게 되고 양 옆에 있는 두 변도 서로 평행해서 그걸 평행사변을 하게 되고 평행사변의 특징 자, 이 아래, 위아래 길이가 서로 같게 되고 좌우의 길이도 서로 같게 되고 즉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 이 각, 즉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써야 될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대각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무엇을 했나? 서로의 대각선을 바로 2등분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2등분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2등분 되고,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게 된다라는 게 평행사변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야. 즉, 이 내용을 달리 얘기하자면, 이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AC의 중점이 여기에 발생하겠지. 그 다음에 BD의 중점도 여기에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결국은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평행사변의 좌표 형태를 좌표계에서의 평행사변을 해석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322번을 보면 세전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은 A, B, C가 존재하는데 나머지 한 좌표를 찾아라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한 좌표를 찾아라. 자, 그러면 자, 좌표 축은 안 그릴게요. 좌표 축은 322번에 좌표 축 생겼다고 A 좌표가 지금 0,6 B 좌표가 6, -2 그 다음에 C 좌표가 7,5 그럼 당연히 A, B, C, D 평행사변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점 D는 한 요쯤에 지금 존재하겠네요. 그죠? 요쯤에 이렇게 D좌표 이랬을 때 이 D좌표가 얼마가 되느냐 이 D좌표를 찾아내라라는 문제. 따라서 요점의 좌표를 그냥 A, B라고 두겠습니다. A, B라고. 그러면 평행사변의 특징상 이 두 놈의 중점과 이 두 놈의 중점 서로 일치해야 돼. 즉 한글로 쓰면 AC의 중점과
그 다음에 BD의 중점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쓸 거예요. 자, 그럼 AC의 중점은 A하고 C의 중점은 바로 두 개를 합해서 이로 나누면 된다고 해서 각 좌표를 따라서 2분의 0과 7의 합, 즉 2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6과 5의 합, 11. 이게 지금 AC의 중점. 그 다음 BD의 중점 2분의 A와 6의 합, A 플러스 6. 그 다음에 B와 마이너스 2의 합, 2분의 B 마이너스 2. 이 두 개의 조합해서 서로 일치해야 된답니다. 이랬을 때 특별하게 뭐가 다 2분의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 값.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X 조합표의 합이죠. 그죠? 이 A하고 C에서의 X 조합표의 합 7하고 이 값이 B하고 D의 X 조합표의 합. 어차피 2로 나누어야 되는, 원래는 2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다 2로 나눈 값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조합 합이죠. 얘와 얘의 Y 조합표의 합과 얘와 얘의 Y 좌표 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A 플러스 6이 7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A는 1이어야 되고 B 마이너스 2가 11이어야 되니까 B는 13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D의 좌표는 1,13으로 결론이 얻어지겠네. 자, 그 내용을 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341번 보면 322번에서는 지금 평행사변형 A, B, C, D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금 지정을 했어요. 평행사변형 A, B, C, D라고. 근데 비교를 하자면 341번은 단순하게 그냥 0,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1, 1,1 요 세 점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라. 대신 하나의 조합표는 더 있어야 되겠지, 그지? 하나의 조합표가 더 있었을 때 이 세 놈과 하나의 조합표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하나의 조합표를 찾아내라는 게 목적인데 얘와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평행사변형 ABCD라고 평행사변형 ABCD 이름을 딱 쏟아줘요. A, B, C, D.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A, B, C, D라고 하는 이거는 A, B, C, D 사각형이고 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A, C, D, D 사각형입니다. 또는 뭐 여기서 일본 A, B, D, C 사각형을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이름은 분명히 이웃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만 또는 한 방향으로만 읽어줘야 돼요. 341번은 특별하게 어떤 사각형을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세 점 말고 나머지 한 점을 어디다 찍어도 괜찮다.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찾아내라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점을 가지고 나머지 한 점이 얘를 건너편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이런 평행사변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점 가지고 이 점이니까 얘를 대각선을 봤을 때 나머지 한 대각선 요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었을 때도 있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얘를 대각선으로 봤을 때 얘의 건너편 점 요렇게 있었을 때 즉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우리는 모두 다 해석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있을 때 봅시다. 여기에 A가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A가 여기 있었을 때는 이 두 놈의 중점과 이 두 놈의 중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아까 좀 빨리 했다시피 결국은 이 두 놈의 합과 이 두 놈의 합이 일치해야 돼요. 어차피 2로 나눠야 되지만 어차피 모두 다 분모가 2니까 그냥 좌표의 합만 보겠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합 얼마죠? 이 두 개의 합. 이 조합표의 합이 지금 얼마? 1 플러스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합표와 X좌표의 합이 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등을 서로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Y좌표의 합 1과 0 Y좌표의 합과 이 두 점의 Y좌표의 합 B하고 0이 되나요? B 더하기 0이 서로 같아야 돼 라고 해서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B 값이 지금 1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양의 평행사변형이었다고 한다면 한 점은 마이너스 1,1이 가능하겠고요. 첫 번째 마이너스 1,1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우고 오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점이 평행선의 나머지 한 점이 얘에서 나머지 한 점이 여기에 있었을 때 A, B가 여기에 있었을 때도 같은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이 두 개의 합과 이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이 두 개의 합 X좌표 합 1 플러스 A 하고 이 두 놈의 X좌표 합 0 플러스 2가 되네요. 서로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Y좌표 합 1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Y좌표 0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B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결국 이러한 평행사변형이었다고 치면은 그 나머지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상황이 더 남았지. 이 세 개 꼭지점에서 나머지 한 꼭지점이
여기에 존재했을 때, 즉 A, B가 여기에 있었을 때 이 두 개 합과 이 두 개 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A 값, B 값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가 지금 3,1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에서 사각형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모양새를 다 고려하면서 찾아낸 결과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54번 볼까요? 354번. 354번 보면 평행사변형 ABCD라고 했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 요렇게 평행사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A, B, C, D 이랬을 때 A 좌표는 1,2야. 그 다음에 B는 안 나와있고 C도 안 나와있고 D도 안 나와있네요. 그럼 특별하게 A, B의 중점의 좌표가 5,3이에요. A, B의 중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5,3이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 C의 중점의 좌표 9,10. B, C의 중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5,10이랍니다. 나머지 좌표를 다 찾아내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얘의 중점이 5,3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놈을 지금 A, B로 일단 두고 갈게요. 자, 그럼 이 A하고 B의 중점은 2분의 X 좌표야. A 플러스 1, 2분의 Y 좌표야. B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지금 5,3이어야 된답니다. 그럼 결국 A 값을 구해주면 A 값은 지금 9가 되고요. B 값은 지금 얼마입니까? 이 값이 3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4 나와야 되나요? 따라서 요 B의 좌표가 먼저 9,4로 나오네요. 여기 지금 9,4로 9,4로 좀 얻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얘와 얘의 중점이 잡혀 9,10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C,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중점 C, D하고 9,4의 중점은 2분의 C 플러스 9 X 좌표의 합, 그 다음에 Y 좌표 합 D 플러스 4를 이로 나눈 거. 이게 지금 B하고 C 중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점을 구했는데 특별하게 얘가 9,11이에요. C 값은 결국은 9가 나옵니까? 9가 나오고 D 값은 지금 얼마 나오나요? 16이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C, D, 즉 C의 좌표가 9,16이라고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 하나. 이 D의 좌표. D의 좌표 마지막 얻어낼 텐데 얘를 2,F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지금 하고 있던 게 평행사변의 문제. 이 두 놈의 중점과 이 두 놈의 중점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두 놈의 X좌표의 합과 X좌표 합이 10이죠, 그죠? 그럼 이 두 놈의 X좌표의 합도 10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바로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Y좌표 합이 18이니까 이 두 놈의 Y좌표 합도 18이 나오면서 결국은 F는 14가 된다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각 B, C,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6번을 보면 356번에 그럴까요? 356번에 평행사변형 ABCD에서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릴까요? A, B, C, D에서 A 좌표가 지금 3,2 C 좌표가 지금 5,-4 그 다음에 BD를 2대3으로 내보면 자, BD입니다. BD를 2대3으로 하니까 B 쪽이 좀 가깝게 있어야 되겠네. 이때 좌표가 5분의 12,-5분의 2랍니다. B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요거 찾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 B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평행사변형의 사실을 쓰게 되면 이 두 놈의 A하고 C의 좌표 합과 B하고 D의 좌표 합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때 이 A하고 C의 X좌표 합이 9죠. 그러면 얘의 X좌표 합이 9가 나올 때 그럼 결국 여기가 A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두 개 합이 9해야 되니까 9에서 A를 빼서 여기가 바로 9-A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Y좌표가 여기 두 개 합에 -2야. 그럼 이 두 개의 Y좌표 합도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2에서 B를 뺀 값, 즉 -2, -B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결국은 하나 준 정보가 요 BD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5분의 12,-5분의 2라는 사실 써서 이 최종적으로 A가 B가 바꾸어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BD의 2대3 내분점이니까
2대 3 내분점.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y좌표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자, 2에 곱해지는 게 바로 D좌표입니다. 2에 곱해지는 게 바로 D좌표. D좌표 9 마이너스 A. 여기가 지금 9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3에 곱해지는 게 바로 B좌표입니다. B좌표 A, B네요. A, B. 이렇게 해서 내분점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해진 내분점이 특별하게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2 라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5분의 얼마입니까? A 플러스 18이 되나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5분의 얼마가 되나요? B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게 바로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결국 요 값이 12가 돼야 돼. 결국은 A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A는 마이너스 6이 어디 지금 잘못됐네요. 어디가 잘못됐나? 아, 여기가 지금 3, 5, 8이니까 이게 8 마이너스 A. 8 마이너스 A. 여기가 8 마이너스 A.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16이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B 마이너스, 그죠? B 마이너스 4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B 값은 2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B 값은 2였나요? 따라 최종적으로 이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2가 좌표에서 그럼 물론 뭐 D좌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행사변형과 지금 분점을 좀 혼합해서 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358번 보면 이제는 뭐 특별하게 이제 마름모가 나왔는데 마름모라고 하는 거는 마름모도 물론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특별한 평행사변형. 즉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특별하게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평행사변형.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과 특이하게도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당연히 서로 이등분을 하지만 특별하게 얘가 수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마름모의 대표적인 어떤 추가 성질이 되는데 사실 이 수직 조건은 우리가 아직은 이용할 생각은 아니고 뒤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에 서게 되면 그때 상황을 이용할 겁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훨씬 더 문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이제 기울기의 그 곱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을 하기 전이니까 순수하게 그냥 마름모의 정의 즉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358번에 보면 마름모 A, B, C, D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줬네요. 마름모 A, B, C, D가 이렇게 할까요? A, 여기 할까요? A, B, C, D에서 A가 지금 2,1을 되고요. 그다음 B 좌표는 2,5고, 그다음 C 좌표는 A,7. 그 다음에 D좌표는 마이너스 2,3. 이게 특별하게 이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A가 B 값이 얼마야 되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마름모가 어쨌든 평행사변이니까 이 중점의 성질, 대각선의 중점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두 개 합, 2 플러스 A하고 이 두 개 합, 2 플러스 A하고 이 두 개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 합 8과 Y좌표 합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하나 유효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리하게 되면 A-B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하고 B 값을 구할 준비한다는 이제 해놨어. 이제 나머지 하나 이건 평행사변의 사실을 쓴 거고요. 이제 마름모의 사실을 쓸 겁니다. 즉 이 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즉 변의 길이 구할 겁니다.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의 x좌표 차가 4니까 4의 제곱 16. y좌표가 차이가 2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 여기 루트 20 나오죠. 루트 20.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길이. 여기가 지금 x좌표 차가 b-2, b-2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4니까 16 차의 제곱 16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a-b의 제곱, y좌표 차가 2니까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루트 x좌표의 차 a 플러스 2의 제곱, y좌표의 차 4의 제곱 16. 이렇게 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a-b는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를 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를 소거하게 되면 b가 우변으로 가고 마이너스하고 좌변으로 가면 a 플러스 4로 지금 b를 우리는 a 플러스 4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길이만 다시 쓰자면 b를 a 플러스 4로 지금 소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가 지금 a 플러스 4로 대신할 거니까 a 플러스 4에서 2 빼니까 a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고, 그럼 여기가 루트 b가 지금 a 플러스 4로 대체될 거니까 a 플러스 4로 대체될 거니까 a가 사라지면서 루트 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일단 이하의 길이하고 좌우의 길이 서로 같은 모양이면 그럼 최종적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같아 해서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하고 루트 20이 같아야 돼.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겠고, 여기 요 방정식 풀기는 이제 a가 나오겠죠. 근데 이미 a가 지금 원래는 다 전개에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미 제곱식이니까 제곱식 이용해서 풀게요. 요 놈은 4가 되고, 결국 a 플러스 2의 제곱이 4니까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결국은 a는 2가 2항대에서 하면 0이 되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결국 a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 값이 0이면 b는 4가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b 값이 0이 되면서 결국 가능한 a, b는 두 가지 경우 0,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4,0도 가능하면서 답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각이등분선 정리를 내분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응용되는지 각이등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